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이번 주는 비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서 관련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녀가 돌아왔다. 여성 직업 비서 조재한입니다. 예, 오늘도 비서에 관련된 모든 정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실 한국 팔로워십 센터의 이준희 대표님, 박상동 비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준희입니다. 비서와 관련된 자격증 정보와 실무 교육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동 비서님도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박상동입니다. 비서 취업 정보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자격증과 취업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요. 잠시 비서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비서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와 보좌하는 임원분들의 업무 영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통 임원분들 업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작과 마무리를 담당하는 것이 비서분들의 역할이다 보니까 임원분들께서 지시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사전 준비와 또한 사후 관리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대표님, 이 비서라는 이 직업 자체가 이 연차에 따라서 직무 수행 범위가 좀 달라지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아무래도 직업이다 보니까 연차가 높아지는 만큼 업무의 범위나 깊이에 있어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근데 일반 직업하고 좀 다르게 회사하고 상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주니어 클래스에 있는 분들은 보통 문서 작성이나 아니면 뭐 고객 응대라든가 뭐 상사가 지시했었던 뭐 자료조사 그 정도의 업무 범위를 볼 수 있고요. 뭐 시니어의 클래스가 되시면서 이제는 자료를 조사한다든가 문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작성되어 있는 자료나 아니면 뭐 문서들을 평가한다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좀 판단을 한다라든가 그래서 최소한의 의사결정까지 하는 수준까지 그렇게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크게 뭐 주니어와 시니어 이 두 레벨로 좀 구분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비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이상의 회사라면은 다 있는 직종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욱더 궁금한 점이 많은데 회사 직원의 비서실로 발령하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면 외부에서 채용을 하는 건가요? 보통적으로 저희가 뭐 내부 채용하고 외부 채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내부 채용이라 함은 뭐 기존의 뭐 기업 공채라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채용 절차에 따라서 입사한 친구들을 그 비서실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상사분께서 중국에 관심이 생겼다, 혹은 뭐 미국에 관심이 생겼다라고 했었을 때 중국과 미국에 대한 지식이나 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일반 직원들을 비서실로 올려서 그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만든다라든가 그래서 또 그 친구들이 기업의 임원까지 성장하는 그런 코스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기업에서는 비서실을 그 임원들의 사관학교라고 부르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여담입니다만 저도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비서실로 발령이 나서 임원까지 승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좀 있고요. 외부에서 채용을 할 때는 보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취업 포털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또 이 전직 군인 장교분들이나 간부분들이 예편에서 오시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방송 보시는 여성분들 중에는 비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우리 두 분께서 생각하시기에 비서의 매력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비서직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아무래도 성공한 분들하고 일한다라는 그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래 들어서 취업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창업을 유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떠한 환경에서 이 친구들이 성장하냐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성공한 분들하고 처음부터 일을 했다라는 이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비서직이 전문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직업 중에서 소득이 명확하고 또 소득의 그 연차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성장 가능한 직업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끝으로 아무래도 비서들은 핵심 인재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서 기본적으로 중앙관리자까지 성장하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네, 우리 박 비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현재 전문비서로 재직을 하고 있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업에서 재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들 담당 및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회사 돌아가는 것을 정확히 볼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두 번째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 비서 업무를 하다 보면 임원분들의 업무를 대신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임원분들의 눈높이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은 남성분이시잖아요. 이 보통 여성분들이 비서를 많이 한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 비서 직업의 어떤 부분이 여성분에게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 국내 임원분들의 그 성비를 나눠보면은 남성의 비중이 탁월하게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성 비서분들을 선호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뭐 또 두 번째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그분들이 남성 비서들보다 소프트한 그 서비스가 가능하고 또 약간은 꼼꼼하게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남성 비서에 비해서는 좀 선택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요 근래 들어서는 아무래도 40대, 50대 이 약간은 고령의 그 취업자분들도 이 직업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그 중간관리자까지 성장하는 직업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분들한테 있어서는 좀 선호되고 있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성 임원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반대 성인 여성이 이렇게 좀 옆에서 일을 같이 해주면 보완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비서 업무에서 혹시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나요? 우선 뭐 성별로 구분해서 놓기라기보다는 보통적으로 저희가 남성 비서 같은 경우에는 수행 비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운행을 하는 그런 그 운전하는 그 수행 기사님들의 업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임원의 업무를 A부터 Z까지 맡아서 수행을 하는 업무라고 해서 수행 비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성 비서분들은 보통 저희가 업무 비서라고 하는데 그 수행 비서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 제공을 해준다라든가 아니면 문서 작성을 해준다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업무를 맡아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사람들이 이 비서라는 직업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직업보다. 거기에 대해서 좀 낱낱이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예민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직업의 수명이 좀 짧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현장에 있는 비서들도 실제적으로 그 20대, 30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젊은 친구들만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실제 이 100대 그룹사라든가 아니면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곳의 비서실, 특히 그 회장님이나 사장님을 보좌하고 있는 오너 비서들을 보게 되면은 보통적으로 40대, 50대, 60대, 뭐 심지어 70대, 80대까지도 재직하시는 선배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다만 직업의 특성상 본인의 신분을 노출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외부 현장에서 본인을 이야기한다라든가 하는 게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례를 참 찾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지 실제적으로는 직업 연령이 굉장히 높은 직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서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비서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그 비서과를 졸업을 한 이후에 조교 업무도 1년간 했었는데 그 이제 제가 학창 생활이랑 조교 생활을 같이 병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 후배 학생분들이랑 이제 얘기도 종종 나눴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질문도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 비서는 이제 젊은 때만 잠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앞에 방금 말씀해 주신 대표님 약간 좀 중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본인이 나중에 계속 일을 하고 싶어도 이제 자기가 뭐 결혼을 하고 임신 및 출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자기 업무를 계속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한 친구가 있었었는데 우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제 흔히 그 육아랑 회사 생활이랑 같이 병행하시는 어머니분들 보통 워킹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비서분들도 이제 워킹맘이신 비서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아무래도 이제 비서직 자체가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조금 뭐 남성 비서도 있느냐, 남자가 왜 비서 업무를 하느냐 이런 오해라든지 좀 고정관념이 있으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뭐 이러한 부분 관련해서는 제가 학생이었던 때보다는 그래도 인식이 많이 개선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예전에 있었던 방송사는 거기 이제 그 회장님 비서실에 계셨던 그 비서분이 방송국 창립 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회장님, 사장님은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그분은 쭉 가시다 보니까 정말 그 방송사의 산 증인, 역사의 증인이셨거든요. 나중에는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처음에는 이제 비서 한 분만 있다가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 비서실이 생기고 굉장히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분을 보면서 저런 분이 계신다면 새로 오시는 회장님이나 사장님도 좀 편하게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이 바로 비서입니다. 그렇다면 비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과 실무 교육이 도움이 될지 잠시 후에 알아볼 거고요. 그 전에 비서 직업의 실무 교육 장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강의가 한창인 이곳. 바로 비서 직업에 도전하는 후배들을 위해 현직 비서가 특강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비서 분야의 취업 방법부터 취업 후에 비서로서 하게 되는 업무, 그리고 비서가 갖춰야 할 자세 등의 실무 교육이 오늘 특강의 주요 내용입니다. 사실 실무적인 부분은 비서가 되고 나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자신만의 비전을 가진 후배들을 양성하고 싶어요. 그래서 비서직에 대한 열정이나 그 직업인으로서의 비전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서 직업은 많은 여성들이 도전하고 있는 여성 주종 직업 분야인데요. 오늘 강의에 참여한 여성 수강생들은 선배의 소중한 경험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듣고 적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들이 생각하는 비서 직업의 매력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차분하게 뭔가를 정리하면서 해야 되는 일이고 누군가를 이제 밑에서 보좌를 해야 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람이 좀 큰 것 같아서 이 일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특강은 수강생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일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이었는데요.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을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현직 비서분이시다 보니까 현장에서 어떤 돌발 상황, 어떤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을 어떻게 유연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수업을 통해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중심이 되는 인물을 보좌하며 그 사람의 업무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직업이 바로 비서인데요. 미래의 멋진 비서를 꿈꾸는 수강생들. 오늘도 이렇게 그녀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갑니다. 일단 나보다는 먼저 보스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맡은 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는 점에서 되게 멋진 직업이에요. 내가 일을 잘했을 때 신뢰를 얻는다는 점에서 보람이 있고 좋은 직업이니까 열심히 해서 좋은 비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이번 주 비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고 실무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비서 직업에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거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될까요? 우선 뭐 ATS라는 그 자격증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이 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자격증인데요. ATS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먼저 시작이 됐었고 뭐 인기가 있다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겠습니다만 인기가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베트남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또 지금 중국에서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해외에서 진행이 된다 국내외로 들어온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저희가 비서 실무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필기시험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요. 실기시험은 아무래도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영어 테스트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영어 인터뷰를 한다라든가 그러한 형태로 약간은 인증 형태의 자격 사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기업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비서분들을 양성하고자 메이킹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네.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실 때는 반드시 좀 취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TS라는 게 전문 비서 자격증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보면 ATS 전문 비서, 그냥 네. 비서도 아니고 전문 비서가 붙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러한 명칭이 붙었는데 일반 비서와 이 전문 비서의 차이점이 그러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우선은 뭐 이게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예. 네. 저희가 그 의사분들을 이야기할 때도 그냥 일반의 의사분하고 전문의로 예.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예. 일반 기업에서는 그 저희가 비서분, 일반 비서로 불리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 상사분들한테 지시 업무를 수행하는 그 약간은 좀 단순한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전문 비서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의 특화된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이 조직과 임원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좀 지대한 영향이 있다 보니까 임원하고 조직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비서분들을 저희가 보통적으로는 전문 비서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같이 성장하느냐 아니면 좀 단순한 예, 주어진 그렇죠. 일을 하느냐 그에 대한 네. 구분이다. 예, 라고 좀 보면 그런 되겠죠?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전문 비서 자격증에 도전하는 남녀 비율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 직업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네. 한 9대1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여성분들이 한 90%, 네. 그 남성분들이 한 10%가량 되시는데, 근데 조금씩 그 남성분들의 응시율이 높아지고 있고, 네. 예,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의 응시율이 좀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되게 나중에 이유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전문 직업이고 오래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네. 지금은 여성이 네. 많지만 앞으로는 좀 성비도 맞춰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그 연령대는 네네. 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대부분 뭐 20대 후반에서 네. 3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응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예. 뭐 한 30대 후반, 40대 이런 분들 또 꾸준하게 계속 증가는 하고 있나요? 예, 아무래도 그 해당 연령대 분들도 취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자격증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는 애매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비서 업무는 배우고 학습을 하고 하셔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좀 취득 연령이 높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박상동 비서님도 전공이 비서학이라고 하셨어요. 네. 대표님 대학교에도 네. 비서 관련 학과가 있죠? 예, 뭐 여러 곳에 있는데요. 보통적으로 뭐 2년제 전문대학교에 한 뭐 10곳 이상 네. 개설화 되어 있고, 또 4년제 안에서도 그 몇 군데 정도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비서라는 직업은요, 사실 뭐 자격증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거예요. 비서 자격증도 필요하지만 네. 또 관련돼 있는 실무 자격증도 필요할 텐데, 그것보다는 정말 실무 능력이 네. 어떤지를 상세하게 볼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에 업무 능력이 필요한지, 또 전문 비서 실무 교육 내용을 통해서 비서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문 비서 교육 과정에서는 어떤 것들을 배우나요? 보통적으로 저희가 비서한테 반드시 필요한 기본기, 그리고 6대 수명 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6가지를 추가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 내방객 응대, 그리고 뭐 전화 응대, 일정 관리, 예약 업무, 네. 경조사 관리, 뭐 출장 지원 업무, 이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비서 기본기를 배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으신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업무 로직을 또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또 내방객 응대는 아무래도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업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 응대는 회사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해서 그렇죠. 응대해 주시는 거고요. 일정 관리가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약 관리는 아무래도 임원분들이 뭐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시면 뭐 접견을 하셨을 때 필요한 내용들이고, 또 이 경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경사하고 조사가 발생했었을 때 기업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내용들 지원 업무를 말씀드리는 거고, 출장 지원 업무는 보통 수행비서들은 같이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이 여성 비서들이나 업무 비서 같은 경우에는 뭐 비자 관리라든가 관련 예약이라든가 정보 조사라든가 그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을 이제 네. 하고 있고 지금 6가지 정도의 배우는 주요 업무를 말씀해 주는데, 이 중에서도 네네. 가장 많이 뭐 실무에 적용되는 이런 네네. 그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네. 건가요? 우선 일정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성공하신 분들이 다수가 아무래도 이 시간 관리에 예민하시다 보니까 예, 보통은 크게 나누면 한 4가지 정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일정 관리 업무가 첫 번째가 일정 수집이 있어요. 그래서 수집. 임원분하고 이 조직과 관련되는 일정들을 또 수집을 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네. 두 번째가 또 그 수집된 일정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사전에 임원의 일정을 컨트롤한다라든가, 아니면 또 외부 기관의 그 바이어분들의 일정을
컨트롤한다라든가 해서 네. 일정 수립을 해야 되고요. 예. 또 그렇게 수립된 일정을 그 조직 구성원들한테 지정된 공유자에 한해서 공유를 또 적절하게 네.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 일정 공유가 있고요. 끝으로 또 이 공유된 일정이 그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는 일정 조정도 적절하게 그렇죠. 해줘야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일정에 예민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기업에서는 일정 관리 비서도 별도로 고용하고 있는 정도니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회사에서 어떤 거 보고하거나 결제받고 이랬던 네. 것들 그 업무가 결국에는 이제 비서실을 다 통해서 그렇죠. 해야 되는 네. 일들이었네요. 네. 비서실을 사실 많이 가지는 않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임원실이다 보니까. 못 오시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몰랐는데 정말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걸 또 이제 잘 모르는 우리 수강생들은 실무 교육을 받으면서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임원분들이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연령대가 좀 높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세대 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세대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문화적인 성향적인 차이에 있어서 그렇죠. 괴리감을 느끼는 친구들도 덜어 있고 또 아무래도 이 반대적으로 또 임원분들이 비서분들을 요즘엔 또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좀 절충과 보완이 필요해서 저희도 네.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박 비서님이 갑자기 세대 차이 많이 느끼시죠?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좀 뭐 해결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제 보좌하고 있는 대표님이 저랑 띠동갑 나이 차이 띠동갑은 한 번 띠동갑이? 네, 한 번. 그러면 네. 별로 그렇게 많이 네, 안 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표님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케이스는 아니죠, 사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보통 이제 비서학과를 이제 갓 졸업한 학생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첫 직장으로 이제 비서직 취업을 준비하시는 이제 네. 20대 초중반 여성분들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딱 취업을 해서 이제 임원분을 딱 만나게 되다 보면은 네. 거의 아버지 그렇죠. 네. 뻘 그렇죠. 이상 분들 임원분들 만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세대 차이가 좀 발생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임원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좀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임원으로 이제 바로 승진을 해서 이제 처음 이제 비서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도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비서 업무에 있어서 어디까지 시키면 되는 건지 그 업무 범위에 대해서도 조금 뭐 헷갈려 하신다거나 좀 네. 갈피를 못 잡으시는 임원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이제 종종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좀 완벽한 해결 방법은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뭐 비서분들께서 먼저 이제 임원분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이제 다가가시는 자세가 좋지 그렇죠.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이 대표님은 어떻게 네. 될까요? 저는 제가 처음 모셨던 회장님이 대기업 회장님이신데 나이 차이가 한 40세? 그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대화를 할 것도 없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그렇죠. 어떻게 했나 싶은데 제가 후배 비서들한테 강조하는 게 이 쓰리관을 갖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쓰리관이요? 쓰리관. 네. 그래서 첫 번째가 관심을 좀 가져줘라. 그래서 임원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인지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 관심을 통한 관찰. 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호하고 어떤 것들을 비선호하는지 눈치가 좀 더 있어야 되는 거고 예. 끝으로 세 번째가 관점을 좀 맞춰주라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기성세대 분들처럼 대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도 집에서 꼬맹이가 있는데 대화할 때 항상 그 친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어른의 입장에서 이야기해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한테는 나름대로 좀 보완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사님은 학생들하고 혹시 세대 차이 느끼세요? 많이 느끼죠. 네. 일단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단어. 맞아요. 사용하는 맞아요. 말. 네. 여기서부터 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자주 들으려고 해요. 애들하고 이야기하시기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냥 이야기했다는 아재에 썼던 이런 용어들이 나오다 보면 맞습니다. 오히려 저 자신이 더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걸 들었다가 일단 호응을 해주죠. 그리고 항상 머릿속 기억하고 메모를 해놨다가 그 용어를 찾아보고 이해를 해서 다음에는 이제 같이 써보는 이런 구조를 좀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세대 차이에 대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전엔 말이야. 내 때는 말이야. 맞아요. 절대 이 얘기는 쓰지 않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이야기를 쓰는 순간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요즘은 대학교
3학년들도 2학년들 보고 또 2학년이 1학년 보고도 내 때는 안 이랬어 이런 이야기를 쓰니까 이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용어들을 좀 쓰는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최현 씨는 뭐 있나요? 저도 요즘 그 친구들 말을 못 알아들어서 네. 제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모르니까 좀 원래 말을 써주면 안 되겠니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친구들이 원래 말을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뭐 예능 프로도 좀 많이 보려고 하는데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럼요. 그냥 그럴 때는 조용히 웃고 있어요. 그런 얘기구나. 근데 네. 또 저 같은 경우는 중간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뭐 그런 학생들하고의 네. 관계도 있지만 또 윗분들하고 어떻게 보면 중간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이게 진담인지 농담인지 몰라서 웃어야 되는 건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모를 때도 예. 있거든요. 예. 이게 참 세대 차이를 극복한다는 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솔직한 게 제일 좋은 것 그럼요. 같아요. 내가 모르니까 이야기해달라 라고 네.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일단 비서 교육이라는 것도 지금 로펌이나 의료나 예. 또 외국계 기업 또 기업별, 예. 그다음 직종별 여러 가지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비서 교육이 일반 비서 교육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대표님? 우선 근래 들어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그 교육이 뭐 로펌 비서 교육이라든가 네. 외국 기업 비서 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 로펌 비서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 비서 업무에 송무 업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법원과 관련된 행정 업무라든가 예, 예. 그런 것들 업무를 총체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송무 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추가가 되고요. 네. 또 외국 기업 비서 업무는 좀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무래도 외국인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글로벌 그 비즈니스 매너라든가 아니면 또 외국인들을 응대하는 기본적인 그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외국 회사가 좀 좋은 게 아무래도 좀 그 업무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준적인 매뉴얼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자, 비서로서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전문 비서 자격증 외에 다른 분야 자격증을 따두면 좋을 만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회사 경영과 관련돼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회계 관련된 자격증이 가장 그 우선시되고 있고요. 그 네.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 PC를 기반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네. PC하고 관련돼 있는 자격 취득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계 그렇군요. 쪽이랑 컴퓨터 활용 예, 능력 맞습니다. 쪽 이 두 개는 필수이고 요즘은 외국어 능력도 중요하죠. 예, 아무래도 뭐 근래 들어서는 과거에는 중국어를 좀 선호했었는데 네. 다시 일본어를 선호하는 오. 쪽으로 가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기업에서 주로 요청하는 네네. 이러한 전문 비서 유형이 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좀 다양하나요? 뭐 예전에는 그 실제적으로 뭐 본인 회사 기준에 맞춰서 친구들을 채용을 했다면 네.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개성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구직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역량은 거의 비슷하게 보거든요. 네. 다만 인성적인 차이를 두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비서가 회사의 얼굴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임원의 얼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분들의 인성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비서라는 직업 사실 저는 지금 잠깐 들었지만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또 많이 다른 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섣불리 그냥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비서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까요? 일단 아까 앞서서 우리가 오해라는 이 부분에서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 비서라는 전통적인 이제 직무 분석을 해봤을 때 말 그대로 청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음료, 손님 접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오해들이 솔직히 좀 있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바뀌었던 이런 비서에 대한 직무에 대한 분석 이런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뭐 이게 이 직업으로 뛰어들게 되면 이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아까 수행 비서라는 부분과 그다음 업무 비서 이러한 이제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자기가 어느 부분에 갈 것인지의 포지션에 대한 부분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일단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요즘은 회사에서 인트라라든지 각 부서의 조율, 그 다음에 공유, 조정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트라와 시스템, 그 다음에 또 전사적인 시스템인 뭐 ERP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 기기에 대한 사용, 활용도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좀 숙지를 하고 네. 이제 뛰어들면 네, 훨씬 맞습니다.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지금까지 비서 자격증과 실무 교육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비서 취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자격증 도전 비율이요. 남성이
1, 여성이 9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만큼 정말 여성들이 많이 도전하고 일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어떤 유형의 여성들에게 비서라는 직업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이게 사람을 유형으로 좀 나누기 좀 모호합니다만 네.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고 네. 저희가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잠시 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역량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회사 생활하면은 일이 힘든 건 아니거든요. 아, 사람이 그렇죠. 힘든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게 명확한 직업이다 보니까 네.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이 사교성을 가진 분들이 아무래도 좀 그 선호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직업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런 거와 관련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조금은 직업적인 그 선택에 있어서 조금은 좀 선호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교성. 네. 아나운서나 이렇게 네. 부분들도 좀 비서로 하면 훨씬 더 좀 매력적이지 않나요? 실제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네. 그 아나운서 하셨던 분이 대기업 임원 비서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요? 네. 나이 제한이 있나요? 나이 제한이 있다라기 아까 다양한 했잖아요. 혹시나 해서요. 네, 이직을 생각하신다면 네. 네. 이렇게 말 끝에 그러시겠죠. 네. 그러면 반대로 이런 유형의 여성들에게는 비서 직업이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근래 들어서 뭐 비서직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그 인간의 수용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네. 그런 것들을 수용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뭐 이것들을 본인이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느냐라는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자기중심적이시거나 아니면 조금 목표의식이나 목적의식이 없는 분들이 좀 힘들 수 있는 게 임원분들 특히 그 성공하신 분들이 자기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모셨던 회장님들도 시간 단위를 분 단위로 쪼개서 예약을 하신다라든가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 에너지가 좀 부담이 되실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옆에서 보좌를 하는 역할이지만 어떻게 보면 임원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수동적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좀 힘들 수 힘들죠. 있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뭐 실무 교육을 이제 우리가 받고 나면 이제 취업이라는 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이 많겠지만 뭐 그 관련된 진로 영역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질까요? 크게 나누면 보통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비서가 있고 예. 대형 노펌이나 대형 회계법인에서 근무하게 되는 대형 노펌 비서, 대형 회계법인 비서가 있고 예. 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기업 비서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일반 병원이나 뭐 대형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는 의국 비서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가장 취업 경쟁률이 높은 곳은 어딘가요? 아무래도 근래에 들어서 대형 노펌 비서직이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는데요. 그 정도예요? 그 이유를 좀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흔히 9to6라고 해서 보통 칼출근, 칼퇴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직장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연봉의 액수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요즘은 이제 뭐 삶의 밸런스에 더 중시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예, 예.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뭐 대형 로펌 비서직 인기가 좋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로펌이나 회계법인 쪽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네. 뭐 비서가 한두 명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수십 명, 수백 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업무를 하면서 의지가 되는 좀 부분도 있고 공허한 점이 있으면 이제 좀 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좀 인기가 많고 그 로펌 비서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그 FTA 법률시장 개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외국계 로펌들이 지금 한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외국계 로펌들이 이제 저희 한국에서 비서직 채용을 많이 확대하겠다고 네. 그런 말들도 많이 해서 지금 좀 뭐 복합적인 이유로 네,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이제 취업에 들어가기 위한 서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력서. 무엇을 제일 강조하면 좋을까요? 비서직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채용 담당자분들 시선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 신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학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성실성의 척도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 부분인데 네. 비서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성실성이 필요한 직업이다 보니까 신입 채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채용 담당자분들께서 학점을 조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력직 채용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근무했었던 임원분들 뭐 네임밸류라든가 뭐 직급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임원분들 직급이 조금 다양하다 보니까 예. 그 이전 직장에서 모셨던 임원분들 좀 직급에 맞춰서 조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력서도 중요하지만 비서는 정말 면접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뭐 좋은 태도와 그리고 뭐 나쁜 태도라기보다는 좀 피해야 하는 태도 예.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좋은 태도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보통 아직까지는 좀 비서직이 좀 보이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 보통 5대 요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표정, 자세, 스피치, 이미지, 태도 이렇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첫 번째 뭐 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항상 웃는 표정을 좀 네. 저처럼 유지해야 되고 네. 갑자기 웃으시네. 네, 좀 웃는 표정을 좀 네. 유지해야 되고 네. 두 번째 태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좀 바른 자세로 이제 응대할 수 그렇죠. 있는 태도 네, 네. 그리고 좀 적극적이고 좀 겸손한 태도 이런 네. 게 필요하고요. 스피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비서분들은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 좀 신중하게 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 단어 하나하나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비서의 이미지가 뭐 대표자의 이미지, 뭐 이어서 회사의 이미지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비서분들이 좀 이미지 관리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네네. 비서 면접 볼 때 아니, 혹시 그 전에 혹시 좀 안 좋은 태도 같은 것도 네네. 있을까요? 피해야 되는 네네. 네. 그래서 피해야 할 면접 태도 관련해서는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새 좀 채용 담당자분들이 조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2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장에서 이제 본인을 어필할 때 예. 조금 뭐 소위 말한 스펙이라든지 좀 역량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을 어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어필하는 부분도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적당한 어필을 넘어서 거의 자랑하는 수준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마이너스 요소가 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적당히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자랑하듯이 말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2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인성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비서직으로는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면접을 하다 보면은 면접관분들 입장에서.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면접을 보고 있는데 뭐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이제 있다든지 네. 아니면 조금 표정이 좋지 않거나 인상을 좀 찡그리고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문제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아까 전에 어쨌든 이런 면접 때 중요한 걸 이야기하셨는데 비서 면접 볼 때 꼭 네. 물어보는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한 3가지 정도로 딱 요약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이게 아무래도 근래 들어서 이직률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여러모로. 네, 네. 그래서 지원 동기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질문 형태가 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또 이 전에 다녔었던 기업이나 아니면 전에 다녔었던 학교에서 있었던 뭐 성공 사례나 아니면 실패 사례들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네. 또 개인의 성향이나 성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오, 그래요. 기본적인 것들을 일단은 물어보되 진정성이 얼마큼 있느냐 예, 이 부분을 그렇죠. 좀 체크하는 그렇습니다. 포인트군요. 네, 네. 인턴이나 아르바이트가 지금 많이 좀 증가하고 있고 할 때 꼭 배워둬야 될 부분이 있다면 네. 이건 꼭 배워와야 된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채용 담당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첫 번째로 9시부터 6시까지 엉덩이 붙이고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요? 네, 좀 궁금해 하세요. 예. 그리고 뭐 아무래도 학업 생활이랑 직장 생활은 좀 엄연히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그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인 스스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날 업무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뭐 연습이라든지 능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비서직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많은 사람들과 그 접촉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예. 좀 뭐 자연스럽게 좀 대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연습이랑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궁금한 게요. 지금 이렇게 뭐 9시부터 6시까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수 있냐 이런 질문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떤 때는 보면 네.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늦게까지 퇴근을 안 하시면 비서실도 항상 불이 켜져 네네. 있더라고요. 그럴 네. 경우에는 야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요즘은 좀 다른 게 그 회장님이나 사장님들은 우선은 회사에 잘 안 계세요. 맞아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먼저 가라고 해주세요, 요즘에는. 그래요? 근데 비서실장들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약간 그
그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확하게 9 to 6 해주는 편입니다. 근래 들어서.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이제 수행 범위에서 조금 더 이제 연봉도 역할이 높아지고 많아지고. 시간도 많아지고 9 to 9, 뭐 9 to 8. 반대로 바뀌죠. 회장님, 사장님들은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그럼요. 네, 다 퇴근한 이후에도 업무가 많아서 사실 저는 궁금했어요. 항상 비서실 불이 켜져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저분들은 그러면 퇴근을 못 하고 있는 건가 했는데 뭐 어쨌든 거의 출퇴근 시간은 네. 정해져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우리가 어쨌든 회사가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 쪽에 많잖아요. 그럼 비서로서 취업을 하는 것도 서울과 지방의 취업 가능성이 좀 차이가 있나요? 우선 저희 한국 팔로워십 센터에서 실제 2016년도에 서울과 지방 지역 대상으로 취업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쉽게 숫자로 표현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10곳 중 8곳 정도는 아무래도 서울에서 이제 대다수의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나머지 이제 2곳 정도가 지방에서 채용이 되고 있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방 쪽에서도 이제 좀 대도시 위주로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부산 지역보다는 그 인근에 있는 뭐 창원이나 마산 쪽에서 비서를 채용하는 기업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 이제 공업단지라든지 산업단지들이 네, 이제 그렇죠.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일단 비서 취업 후에 이 비서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베스트 3 정도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성공하신 분들이랑 이제 일을 하는 게 비서직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요구 사항에 대해서 비서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업무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비서로 입사를 하게 됐는데 모시게 되는 임원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입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정규직 채용보다는 뭐 비정규직, 뭐 계약직이나 파견직 이런 채용권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제 본인이 어떤 임원을 이제 모시게 됐지 그런 사전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입사를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업무 진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월히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인계 문제인데 이게 가끔 좀 도덕적이지 못한 전임자분들께서 좀 인수인계를 좀 잘 안 해주시거나 좀 뭐 하루 이틀 정도만 그냥 인수인계 해주시고 그냥 퇴사하시는 경우도 좀 종종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새로 입사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업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인수인계한 이제 가급적 A부터 Z까지 필수적으로 다 받으시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인수인계라는 거는 어떤 직업에서든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본인이 퇴사를 한다고 제대로 안 해주면 그 뒤에 오는 사람은 정말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비서에게 있어서 인수인계는 정말 중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주로 어떤 부분, 꼭 받아야 되는 부분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아무래도 다른 직업하고 다르게 임원분을 수행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 임원분의 개인 선호도라든가 또 아니면은 그 임원분의 개인 기여도 또 뭐 여러 성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도 좀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아무래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우리 임원을 기준으로 갑을 관계, 뭐 거래 관계 그런 것도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또 끝으로 아무래도 비서도 업무가 있다 보니까 고유 업무가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정기적인 업무 또 비정기적으로 발생했었던 업무 이런 것들을 좀 충실하게 받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래 관계 이게 일반 직종과 굉장히 다르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런 거 알면 또 내부적인 이러한 또 대입이라든지 비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인수인계가 굉장히 중요시 될 부분 같은데 그럼 직무 외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알아놓으면 좀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비서들이 가장 강조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비서 교육을 하는 강사님들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임원분의 개인 성향적인 부분을 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절대적으로 사람을 응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성향적인 차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인격적인 모독까지도 갈 수 있고요. 이게 또 결국은 그 퇴사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적으로 저희가 그래서 이야기할 때 임원을 다양하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남성 임원과 여성 임원 이렇게 나눠서 남성 임원을 상대할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여성 임원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심리적인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단적으로 얘기 들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남성 임원들 같은 경우에 보통적으로 의사표시를 지위 관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비서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서분들 입장에서는 판단이 좀 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응대해야 되는지 또 반대적으로 또 여성 상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있으시거나 문제 제기를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좀 감정이 좀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게 좀 오해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좀 응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충분히 좀 좋습니다. 네. 그러면 뭐 대표님께서 보기에 이제 이 취업 후에 비서 영역을 좀 더 이제 자기가 신분이라든지 지위를 좀 상승하기 위해서 뭐 추가적으로 좀 배워놓으면 좋은 분야들이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업 환경상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아무래도 외국 기업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라든가 아니면 또 VIP 의전 매너들을 습득을 해두시면 조금은 굉장히 성장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 점도 많이 배워둬야 되겠네요. 자, 박 비서님. 네네. 물론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비서들이 자주 만나게 되는 CEO 유형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수성가형 그런 임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거의 바닥에서부터 이제 회사를 일구신 분들이라서 그분들 에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하신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비서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랑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사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힘든 부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만큼 이제 비서분들 입장에서도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적합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로열 패밀리라고 해서 보통 이제 기업 승계자분들이나 후계자분들 그런 분들의 이제 비서로 재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으로 이제 뭐 경영에 참여를 하기보다는 그냥 뭐 의사결정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기업의 뭐 얼굴 뭐 그 정도로만 활동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니긴 합니다만 뭐 이런 분들 비서로서도 이제 그 비서 업무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사회생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좀 전문 경영인 그런 케이스인데 이분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본인들 입장에서도 업무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되게 이제 뭐 의욕이라든지 열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세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업무적으로는 상당히 비서 입장에서도 좀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실 비서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은 대표가 되셨잖아요. 또 이제 그 회사에서 비서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롤모델이 될 수도 있겠어요. 여기서 대놓고 말씀하시긴 그러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아까 장점도 막 이야기하셨는데 그 장점이 다 해당되는 거죠? 네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자, 그렇다면 일단 이 창업적인 부분만 했는데 대표님도 뭐 창업을 이제 하신 케이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비서 직업의 창업 가능성 어떻게 좀 보시며 또 이 창업의 형태는 좀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그 교육기관 관련해서 창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비서 업무 중에는 이제 VIP 분들을 응대하고 의존하는 그런 업무도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VIP나 VVIP 분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의전 대행하는 뭐 의전 대행 업체 창업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비서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블라인드로 진행되는 채용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비서직 관련해서 좀 인재 추천을 해줄 수 있는 헤드헌팅 관련 서비스 회사 창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창업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하네요. 자, 뭐 비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거는 취업 성공 사례겠죠. 두 분이 꼽는 취업 성공 사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두 친구가 기억나는데요. 첫 번째 친구는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센터에 왔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본인이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 그리고 본인이 모시고 싶은 임원이 명확했어요. 그런 것도 있군요. 네, 아무래도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랬었던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았어요. 쉽지 않았는데 이 친구가 아무래도 목표의식이나 목적의식이 명확하다 보니까 입사지원서 작성하는 것부터 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장에 갔었을 때도 태도나 그리고 기본적인 자세도 좀 남달랐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회사에서 비서실장 정도로 승진한 케이스라서 굉장히 귀감이 될 수 있는 친구가 되었고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연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다문화 가정 여성분이 계셨어요. 네. 그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 친구는 아무래도 뭐 비서일을 하고자 하는 명확함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다문화 가정 여성분들이 비서일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많은 기관들이나 아니면 이 외국인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라든가 저희가 확인을 좀 많이 해서 같이 이렇게 취업의 결과를 냈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네. 기억이 좀 남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분의 비서가 된다. 이것도 굉장한 메리트겠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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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 비서님이 네. 생각하시는 취업 성공 사례. 네. 이게 어느 학교 출신인지까지는 좀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네네. 그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실제적으로 그 비서학과 친구들 10명이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교육을 듣고 뭐 수업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센터에 와서 이제 비서 교육을 이수하고 직무 체험까지 이제 경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아무래도 이제 좀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 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 포함해서 현재는 이제 그 10명 친구들이 다 취업을 해서 본인들 회사에서 지금 열심히 다 근무를 하고 있고요. 와요. 그리고 뭐 그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친구들 센터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제는 연락을 안 한다고 그런 건 아니고 지금도 이제 종종 뭐 이제 뭐 안부를 주고 받는다든지 네. 그리고 뭐 그 친구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작년 연말쯤에 보통 많이 취업이 됐었는데 뭐 저나 이제 저희 대표님한테나 이제 연락해가지고 센터 덕분에 뭐 취업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을 받았었는데 그때가 가장 뿌듯했었고 뭐 아직도 네. 기억에 많이 남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사실 어떤 일이든 오래 할 수 있다는 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래가는 비서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인재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치관이 거의 비슷하신 것 같으세요. 여러 인재가 있지만 그 인재 중에서도 가장 선호되는 인재가 꾸준한 인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지구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 네. 그래서 능력이 단위가 그렇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꾸준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네. 뭐 제 생각은 아무래도 이제 본인 직업 비서직에 대해서 자긍심과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 오래 가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만큼 이제 오랫동안 비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 본인만의 뭐 노하우라든지 센스 이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그런 업무 관련해서 좀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박 비서님은 언제까지 계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뭐 그 대표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아니 본인 의사가 한번 오래가는 비서의 특징 중에. 저는 뭐 제가 머리가 100발이 될 때까지 대표님한테. 염색하면 돼요. 그러면 그냥 끝까지 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네. 좋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준희 대표님 그리고 박상동 비서님과 함께 비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비서라는 직업 어떻게 발전하면 좋을까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가상비서 시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 직업도 위기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과거에 저희가 스마트폰 처음 나왔었을 때도 저희 직업도 위기였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히려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비서분들은 오히려 더 이것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는 기술, 이거 아주 비서한테 기본이라 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든 직업의 기본이라 할 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강화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우선 뭐 제 생각은 첫 번째는 이제 비서직 자체가 정부에서 이제 정한 파견지촉하고 업종을 선정이 될 만큼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래서 그런 뭐 비정규직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루빨리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을 좀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좀 경향도 가끔 있어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좀 비서를 고용할 때 정말 좀 가치가 높게 고용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뭐 비서분들이 이제 회사에만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무작정 바라는 게 아니라 비서분들 입장에서도 좀 실질적으로 이제 좀 의식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비서에 도전하고자 하는 그녀들에게 응원 한마디씩 해주세요. 요 근래 들어서 뭐 갑질, 뭐 성희롱 성추행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제가 경험했었던 임원분들은 그런 분들이 절대 계시지 않으셨고요. 네. 그리고 제 주변에 그런 임원분들은 전혀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 극히 일부분의 그런 임원분들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시는 네. 경우가 더러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성공과 가장 가까운 직업 그리고 또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쉬운 직업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도전하셔도 성취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통해서 비서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 또한 제 자신을 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된 좋은 계기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응원에 힘입어서 많은 여성들이 비서에 도전하고 정말 성공, 성취감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현역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 직업인을 직접 모셔서 실제 비서 직업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